대구시가 울산에 자동차 부품 기업을 유치한 가운데 지역 기업을 직접 전기차 생산에 참여시켜 전기차 선도도시 조성에 나섭니다. 사드의 대구공항 통합 이전, 가뭄까지 경북의 현안이 산더미지만 지역 정치권의 목소리나 모습은 거의 접할 수가 없습니다. 성주에서 총리를 태운 차와 주민이 탄 차 사이 교통사고가 난 지 40일이 지났지만 수사가 제대로 안 돼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정치자금법과 뇌물수수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 경북 일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후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되죠? 네, 이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이어지던 폭염은 누그러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폭염의 기세가 드디어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26도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어제보다 많게는 10도가량이나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더위가 누그러지는 건 이 상층에 찬 공기가 남아있는 데다 비 때문이기도 한데요. 현재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에 비가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까지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출근길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더위는 심하지 않겠지만 곳곳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모레까지 경북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대구는 흐린 날씨를 보이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 선을 보이면서 당분간 30도를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시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역점을 둬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에 자동차 부품 기업을 유치해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지역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전기차 생산이 추진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울산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회사인 DIC가 대구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초의 전기 상용차 제조 공장을 짓기로 해 대구의 전기차 산업의 청사진이 처음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대형 전기차 프로젝트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농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대동공업이 자동차 완성품 업체의 전기차 생산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트랙터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다양한 제품을 여러 가지 만들어 본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247억 원을 들여 르노 삼성자동차의 전기차 생산 기술과 LG전자의 배터리 기술을 이용해 1톤급 상용 전기차를 만들 계획인데 대동공업이 자동차 조립과 생산을 담당합니다. 관련된 많은 부품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하고 그게 참여한 지역의 기업은 물론 또 그 외부의 기업들도 우리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의 단점은 먼 거리를 가지 못해 여러 번 충전해야 하는 건데 대동공업과 르노 삼성의 전기차는 한 번 충전으로 250km까지 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00년 삼성 상용차가 철수한 이후 완성차 생산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며 이들 기업과 자동차 부품 연구원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한 협약을 다음 달 중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대구시가 기획한 자율주행 자동차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대구시의 미래형 자동차 산업의 전망이 더욱더 밝아졌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에다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 턱없이 적다 보니 여름 가뭄이 극심합니다. 농작물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가뭄이 가을, 겨울까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미시 무을면에 있는 하나천, 물 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 있습니다. 한창 자라고 있는 벼들은 타들어가 누렇게 변했고 땅콩과 옥수수 등 밭작물도 시들거나 말라 죽고 있습니다. 최고로 올해가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농작물, 논에도 벼도 지금 심각하지만 다른 밭작물도 지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양수기로 인근의 낙동강 물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지만 농업 용수 부족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
그러니까 닿지 않는 곳에는 물탱크로 234톤, 26톤짜리 물탱크로 또 직접 가서 부어주고 해서 우선 지금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주 315헥타르 등 북부권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군위와 구미, 경주 등에서도 농작물이 가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폭염에다 8월 강수량이 아주 적었기 때문입니다. 안동은 8월 강수량이 2.2mm로 예년의 80분의 1 수준에 그쳤고 대구와 구미, 영천, 포항 지역도 8월 강수량이 예년의 절반에서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다음 달 초순까지 고온 현상이 이어지는 데다 태풍도 한계에 그칠 것으로 예보돼 이번 가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중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경북에는 가뭄부터 시작해 사드까지 많은 현안이 있습니다마는 지역 정치권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경북도당이 모두 위원장이 없는 식물도당 상태로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은 6월 말 이한성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지금껏 2달 동안 위원장 공석입니다. 당초 박명재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했지만 중앙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인선 절차 없이 초선 의원을 직무대행으로 내세우고 위원장을 맡을 재선의 김종태, 이완영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계류 중, 삼선 김광림, 강석호, 이철우 의원은 중요 보직을 맡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임기 1년간은 선거 이슈가 없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이나 대선 때만 당원을 규합하고 현안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소신 있는 주장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 눈치를 보는 그런 기원들에게 분란이 아주. 최고위원회의에서 9월 9일까지 도당위원장 선출을 해야 된다는 8월 30일 경북의원협의회를 열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도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12일 선출된 오준기 경북위원장 당선자가 정당법 위반 사건으로 중앙당으로부터 인준이 무기한 보류되고 있습니다. 오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지역 간부에게 50만 원을 건넸다 선관위와 검찰에 차례로 고발됐습니다. 이 때문에 권역별 시도위원장에게 돌아가도록 돼 있는 최고위원 자리도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내년이 대선이니까 정권 교체하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해야 될 상황인데 불구하고 이 공소사들 바른 신뢰 종결 짓고 하려면 스스로가 사퇴를 하고 영남권 신공항부터 사드, K2 공군기지, 대구공항 통합 이전까지 지역 현안에 대해 새누리 도당은 논평 한 장 못 내고 있고 더민주당도 별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온 권영세 안동시장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시장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안동의 한 복지재단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이 각각 1,000만 원씩 선고됐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뇌물수수도 인정됐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물증은 없지만 돈을 줬다는 정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선 정 씨의 진술이 검찰 조사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안동시장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란 동기도 있었으며 돈 전달 장소인 선거사무소 구조에 대해 정 씨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몰랐을 부분까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안동시장이 관리하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죄가 가볍지 않지만 후원금 성격에 가깝고 자발적인 요구가 아닌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권영세 시장은 돈을 받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항소해서 진실을 밝힐 겁니다. 믿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소를 하는 거죠. 이번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권 시장의 직무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지만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한편 돈을 줬다는 복지재단 관계자 2명은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또 다른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석방됐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지난달 성주에서 국무총리를 태운 차와 성주 주민이 탄 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두고 뺑소니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고 뒤 40일이 지났는데요. 경찰은 기본적인 증거 확보를 소홀히하고 교통사고 분석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성주 성산포대 진입로에서 도로를 막아선 이민수 씨의 승용차를 국무총리를 태운 차가 들이받은 사고. 경찰이 아이 3명 등 일가족이 탄 차의 유리창을 깨고 차를 바꿔 간 건 과잉 진압에다 뺑소니라는 주장과 이 씨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정차 중인 이 씨의 차 뒷부분을 총리 탑승차가 밟고 지나갔다는 주장과 이 씨가 후진으로 충돌했다는 주장 역시 엇갈렸습니다. 사고 사흘 만에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이 현장 조사를 했고 그 결과가 지난달 말에 나왔지만 경찰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거를 크게 참고를 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 결과는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공개할 시점이 아직 안 돼요. 경찰은 사고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도 없고 목격자도 없다고 밝혔지만 블랙박스를 장착한 2세대의 차가 현장에 있었고 목격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이 차들은 현장에 지금처럼 그대로 있었지만 경찰은 차주들을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조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목격자나 블랙박스 같은 증거 확보에 경찰이 소홀히 한 겁니다. 경찰이 수사를 한다며 시간만 보내는 사이 이 씨는 차 수리도 못한 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받은 건 없어요. 지금 이 상태 그대로니까 차도 못 써, 뭐 아무것도 지금 안 된 생활 자체가 안 되니까 힘들어요. 지금은 너무. 사고 이틀 뒤 현장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은 이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무원 주장대로 그것도 우리도 수사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사람한테 적용되는 혐의는 뭐죠? 특수공무집행방해요. 경찰이 경찰 스스로를 수사하는 상황에서 경찰청 산하기관의 분석자료 공개조차 꺼리면서 의혹의 시선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주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최근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데 이어서 연말까지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예산 낭비와 함께 단체장 측근의 자리 보전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경주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지난달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며 공단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존의 공무원이 맡아왔던 체육시설과 사적관리, 노상주차장 등의 업무를 통합해 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 19명을 줄이고 경영 개선을 통해 경상수지 비율도 129.7%까지 높일 수 있다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재정도 균일화되고 또 고용도 확대가 되고 서비스도 개선이 되어서 아마 좋은 그런 기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세 차례나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경주시가 무리하게 공단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공성이 떨어져 서비스의 질도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한 단계 이렇게 쉽게 말하면 격하라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위탁에 해야 되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지 결코 올라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직이 단체장 측근의 자리 보전용으로 전락하거나 퇴직 공무원들을 위해 악용될 수 있고 조직 비대화와 방만 경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비효율, 조직 비대화, 적자 경영 이거는 불보듯 뻔한 내용이거든요. 중고차 좀 고쳐 쓰면 될 건데 왜 새 차 굳이 비싼 새 차 살라고 하느냐 이거죠. 더구나 노상주차장과 사적지 등 수익이 많은 알짜배기 시설만 포함시켰을 뿐 경주문화재단이나 하이코 등 경상수지 적자가 심한 기관은 아예 제외돼 반쪽짜리 시설공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오는 30일 시의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인데 기존의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이승엽 선수가 홈에서 펼쳐진 그저께 SK와의 맞대결에서 국내 프로야구 최다 타점 신기록을 썼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오늘도 광주에서 새로운 기록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텐데요. 국민타자 이승엽이 쓴 기록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석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타자가 쓴 또 하나의 기록. 1995년 데뷔 이후 1739경기만에 기록한 1390타점. 팀 선배인 양준혁이 2100여 경기를 치르며 쓴 기록을 뛰어넘는 순간입니다. 글쎄요, 이제 뭐 우리나라 프로야구 역대 선수 중에 가장 타점을 많이 올린 선수가 된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 뿌듯하고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역시 팀 선배인 양준혁이 가지고 있던 최다 홈런 기록도 일찌감치 갈아치더니 이제 한일 통산 600호 홈런 달성도 2개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 본인이 꼭 이루고 싶다고 밝힌 통산 2000안타 기록도 이달이 가기 전 쓸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대기록들 사이에 서 있지만 냉정함을 유지하는 모습에서 살아있는 전설의 힘이 느껴집니다. 갑자기 오늘 좀 컨디션이 좀 떨어진 상태라서 잘 모르겠지만 내일 나와서 오늘 제가 왜 실패했는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조금 더 오늘과는 좀 달리해서 내일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타석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성적이 극도로 부진한 올 시즌. 팬들에게 이승엽의 기록 행진이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을 마지막 시즌으로 선언한 이승엽의 모든 타석은 이제 우리 프로야구의 새로운 전설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대구시는 내년 국비 예산을 3조 원 이상 확보하기 위해 광주와 연계한 달빛동맹 국비 확보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김승수 행정부시장을 추진단장으로 국비 확보 대응팀을 구성해 다음 달 초 대구와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소속된 상임위원회별로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10월 초에는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 국비 예산 확보 간담회를 열고 국회 예결위원회 심의 기간 중에는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이 함께 여야 의원들에게 국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의 중소형 아파트가 소폭 조정을 받으며 0.07% 내렸고 구미도 0.06%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셋값은 0.02% 하락했으며 역시 포항시와 구미시가 많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중소형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물량이 풍부하고 대기 물량도 많아 약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MBC 문화원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10기 수료식이 어제 저녁 김완열 대구문화방송 사장과 박노욱 총동창회장 등 문화원 관계자와 10기, 11기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을 마친 10기 103명의 수료생들은 앞으로 회원 간의 우위 증진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대구 남구 대명동 안지랑 곱창골목에서 막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립니다. 안지랑골 곱창 상가번영회와 남구청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구의 대표 음식인 곱창과 막창을 홍보하고 곱창골목을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운영됩니다. 또 식품 안전과 식중독 예방, 음식 문화 개선을 홍보하는 식품 산업전도 함께 열립니다.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 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고 다음 달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국회에 이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위원회는 김영란법의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우려에 따라 농어업인 피해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제수용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국 17개 전통시장에서는 22만 3천 원으로 나타나 지난해보다 7.2%가 올랐고 전국 25개 대형마트에서 조사했더니 31만 6천 원으로 지난해보다 8.8% 올랐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폭염의 기세가 드디어 누그러지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의 낮 기온 26도 등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을 보이면서 낮 기온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제보다 많게는 기온이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번 더위가 누그러지는 건 상층에 찬 공기가 남아있는 데다 곳곳에 비가 내리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 비가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오후까지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출근길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잔뜩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일부 지역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6도로 시작해 낮 기온도 26도에 머물겠고요. 영천은 24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 예상됩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 19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24도 안팎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은 30도를 밑돌겠고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